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 배경 화면은 백령도 사곳 해변입니다. 과거 1980년대까지 군사비행장으로 사용됐던 전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는 천연비행장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곳 해변은 1989년 초까지 군사 통제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이후에 해제돼서 지금은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봉우리가 용기 원산이고 그 너머로 북한의 원래도가 있겠지만 원래도는 용기 원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고 황해도 장산곳이 멀리 희미하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배경 화면으로 삼은 이유는 오늘의 주제 해병대와 링, 이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이 백령도에서 근무했다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요즘은 여기가 해수욕장으로 이용된다니까 백령도 여행을 가시는 분이라면 한번 들러보시죠. 콩돌 해안도 구경하시고. 근데 거기서 왕년에 해병대 김바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돌을 들고 나오시다가는 걸립니다. 내가 왕년에 여기서 해병대로 근무했는데 뭐 이렇게 둘러대도 안 먹어줍니다. 관광객의 상당수가 과거에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5, 60대 해병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콩돌 해안도 사곳 해변하고 마찬가지로 해변 전체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병 261기가 73년 05차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정작 이 05차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이거는 5월에 입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73년 5월. 그러면 당시에는 한 달에 한 개 기수가 입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73년에는 01차부터 12차까지밖에 없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73년 13차 이렇게 족보를 팔면 그건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74년 3월 포항에서 백령도로 올라간 2연대 2대대 5중대 인원을 주축으로 한 중대의 중대장 성함은 그때 말씀드린 조덕영 대위가 아니라 조대영 대위였다는 걸로 바로 잡습니다. 자, 그럼 해병대와 링,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0년대 중반 링을 차고 있는 백령도 해병대원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1975년 6월 6일 현충일날 백령도에 있는 구월산 유격대 전적비에서 거행된 추모 행사에 행사위원으로 참석한 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병 261기 선배님이 계십니다. 모든 대원들이 링을 차고 개조된 세무워카를 싣고 있는데 반해서 왼쪽 사진의 가운데에 앉아있는 소대장은 링을 차지 않고 그냥 고무줄 밴드를 착용했습니다. 세무워카 역시나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오리지널 보급품 그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규정된 복장과 그렇지 않은 복장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복장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런 복장을 한 대원을 군기교육대나 영창에 보냈다는 건 아닙니다. 즉 당시에는 비록 휴가가 아니더라도 부대 내에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통용되던 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저희 때도 당직 하사나 선도병, 선도해병인가? 아무튼 그런 자세를 잡을 필요가 있는 근무자들은 종종 이런 복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 링은 차지 않고 군복 바지단을 저런 식으로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링을 차지 않고 저런 식으로 마감을 하면 바지 아래가 이렇게 팔자로 퍼지면서 링을 찼을 때하고는 또 다른 그런 멋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링을 차든 안 차든 간에 바지단을 마무리하는 방식은 동일했다. 어떻게? 지금 50대 이상의 해병대 출신이라면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제가 4, 50년 전에 그 매듭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야 임마, 현역 때 내가 그걸 밥 먹듯이 했고 동원 예비군의 일반 예비군 향방 훈련 때도 그걸 하고 다녔는데 그딴 걸로 왜 떠들어? 네 얘기는 지금 해병대는 빨간 명찰에 팔강모를 썼다. 그 얘기야. 그랑 뭔 차이가 있어? 좀 내가 모르는 그런 쌈박한 주제 있잖아. 뭐 해병대가 오리발 차고 빨대 물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모란봉에서 수류탄을 까고 을밀대에서 대검을 던졌다. 뭐 그런 비화
비사. 그런 거 없어? 방송 소재 떨어졌냐? 아니, 아유, 그딴 걸 떠들면 다음번에 낯익고 빤스 입는 얘기를 그런 거 떠들겠는데. 참나 이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 매듭법 잊어버린 선배님들도 좀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진을 포함해서 남겨놔야 나중에 몇십 년 후에 해병대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그건 이미 써먹었구나. 그럼 돌아온 해병,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영화 감독이나 소품 담당, 고증 팀장, 이런 사람들이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겨두는 거예요. 이런 매듭법을 해병대 사령부에서 남겨뒀을 것 같아요. 기대할 걸 기대하세요. 아무튼 제가 지금 이런 걸 안 하면 나중에 7,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해병대 영화에서 영화 배우들이 등산화 신고 나온다니까요. K2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이 무슨 신발, 그리고 사이즈가 신문 7인지, 도둑문발 11문 3을 신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다 민초들의 역사. 민초는 아니겠구나. 아무튼 사소한 것 같지만 과거 해병들의 일상을 남기겠다는 일념, 역사적 소명의식. 이것도 너무 나갔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럼 자식아 진지하게 좀 얘기를 했어야지. 미안해. 난 네가 맨날 시발시발 되길래 미친놈이 노가리 까는 줄 알았어.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너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고 내 추억록에 있는 사진 전부 보내줄 테니까 내 사진도 좀 많이 올려줘라. 진지하게 그러셨어야지. 아무튼 사진을 보내주실 때는 컴퓨터 스캐너로 작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가 좋으니까 본인들이 보관하고 계신 사진을 가까이서 찍은 다음에 저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해병대 과거 소소한 일상을 재구성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특별한 사연이 없더라도 4, 50년 전 여러분의 사진은 이 방송의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남겨진 여러분의 사진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에 거듭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아까 바짓단 접고 워카끈으로 묶는 매듭법 설명드려도 되겠죠? 그 전에 잠깐 지금 이 사진에서의 워카를 보시면 80년대 이후의 해병들은 이게 싸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고 또 제보자께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워카 앞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구멍이 아니라 구두방에 보급품 워카를 가지고 가서 신주로 된 고리를 박은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면 워카 끈을 일일이 구멍 안으로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끈을 걸치면 되는 거니까 아주 편하죠. 하지만 목적은 편리성보다는 오직 자세였을 겁니다. 80년대 저희 때는 마크사 싸제 워카가 아닌 보급품을 이렇게까지 개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구멍 테두리에 검은 도색을 일일이 벗겨서 흰색이 드러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새까만 세무 워카에 20개의 구멍이 반짝반짝 빛을 내면 먹어주죠. 아울러 군화 앞부분 바닥의 테두리도 매끈하게 깎아줬던 것 같습니다. 바닥이 펑퍼짐하게 이렇게 넓으면 이거 도둑놈말 같은 게 자세가 안 나잖아요. 그리고 소대별로 한두 켤레 휴가자들을 위한 별도의 군화도 있었는데 세무워카 표면을 바늘로 일일이 따서 털을 길게 아주 보송보송하게 만들었습니다. 털이 많아서 우리는 이걸 이거 그대로 방송하면 유튜브에서 제재가 들어올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냥 짙털군화, 남자 거 여자 거 첫소리가 다르죠. 아무튼 짙털군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아주 자세가 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해병대가 링을 착용하는 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바짓단하고 워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링을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군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또 해병대도 국군의 행사 등에서는 장판이나 요대 자른 거 아니면 종이 깍대기 그런 걸 이제 바지 아랫단 끝에 감아 가지고
그 안에 링을 넣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런 육군 방식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바지하고 워카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즉 해병대 방식은 바지단이 꽉 막혀 있는 데 반해서 육군 방식은 둥그런 링 주변으로 공간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군식은 이 공간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니까 여름에는 무척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거기가 좀 이렇게 얼 수도 있죠. 하지만 해병대 방식은 겨울이 좋았던 데 반해 여름에 뭐 땀띠, 뭐 습진, 뭐 그런 게 났을 것 같습니다. 갈갈이 그거는 저 온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원인이 다른 데 있어요. 아무튼 근데 남자들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거기가 좀 차가워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육군식이 변강쇠 친화적인 매듭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병대 방식은 건빵의 별사탕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밤만 되면 해병 끄떡끄떡 꽃처럼 피어나는 보학의 아가씨 오늘은 너그들의, 뭐 이런 노래를 들으면 남자의 거기가 차가워야 된다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해병대는 뭐 한치 껄떡대더라고요. 근데 국물에 들면 무슨 약을 바르죠? 이명래 고약은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해병대 방식은 워카를 신고 바짓단 안쪽의 종아리 부분에 먼저 링을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 워카끈을 조여줄 때 워카끈을 마지막 구멍까지 채워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구멍 2개는 끈을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겁니다. 나중에 거기에 바짓단이 덮여지는 거죠. 그러면 구멍이 10개짜리 워카인 경우 8개만 줄을 조여서 일단 매듭으로 1차 마무리. 그런 다음 남는 워카끈을 새끼줄처럼 한 뭐 3cm, 5cm 꽈서 역시나 매듭으로 2차 마무리. 그리고 바짓단 좌우를 양손으로 잡고 앞쪽을 평평하게 한 다음 바짓단을 뒤로 조금씩 접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한복 바짓단을 마무리하는 방식, 즉 댄님 묶듯이. 그리고 접혀진 바짓단 바깥쪽에다 아까 2번째 마무리하고 남은 워카끈을 가지고서 바짓단을 뒤로 완전히 감았다가 다시 앞으로 감아서 마지막으로 3차 마무리.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복잡하죠? 실제로 하면 간단한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설명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짓단을 다 묶고 난 후에서야 링을 채워주지 않은 걸 알게 된 해병이 어쩔 수 없이 바지를 발목까지 완전히 내리고 링을 채운 다음 다시 바지를 걷어 올려서 입었다는, 바지를 입고 빤스를 입는 격, 그런 후임을 봤다는 해병도 있습니다. 어떻게 착용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임의 이런 모습을 선임들이 본다면 그 후임은 군대 생활이 아주 꼬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대원들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선임들이 건드리지를 않아요. 이런 애들은 얘가 어떻게 할지 누가 알아요. 총은 아군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모든 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바지를 먼저 입고 링을 차는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걸 착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여기에 필요한 3대 부품, 즉 링, 담화, 치약 껍데기,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 기억나시죠? 제가 올봄에 해병대 군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해병대 예비역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아쉬운 건 이 링을 저렇게 다리미 받침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링의 전체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모양이나 굵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부러 저렇게 연출을 한 건 아니고 실제로 해병대에서는 링을 저런 용도로도 썼습니다. 80년대 포항 1사단, 제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대대의 세탁실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는 각 중대 다리미병이 한 명씩 근무하면서 열심히 군복하고 팔각모를 다림질했습니다. 세탁병이라고 해서 빨래하는 보직은 아닙니다. 오직 다림질만 했습니다. 아무튼 80년대 실제로 사용했던 저 다리미는 가정용이 아닙니다. 공업용 다리미. 즉 옷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난 후에 그 옷에 처음으로 줄을 잡아 줄 때, 그럴 때 쓰는 다리미라고 합니다. 제법 무겁습니다.
이런 링을 70년대 백령도에서는 직접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마크사에서 파는 것들은 너무 약해서 직접 핸드메이드 수제 명품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일단 재료는 철조망. 철조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둥그런 철조망에 면도칼처럼 생긴 게 붙어 있으면 윤형 철조망. 그리고 저희 때는 일자형 철조망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261기 이 선배님은 지붕형 철조망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철조망은 윤형 철조망하고 달리 철사 두 줄을 새끼줄처럼 꽈는데 중간중간에 뾰족한 가시들이 나와 있죠. 아무튼 당시에는 이 일자형 철조망 철사를 M1 소총에 가스할 때 거기다가 감아서 스프링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링보다는 훨씬 단단하고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걸 만드는 대원들이 무슨 전문 공구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미제 스푼으로 그 미제 스푼의 손잡이 끝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걸 철조망 가시에 끼워서 그 가시를 뺐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도 뭐 보질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껴가지고 수저 그 둥그렇게 밥 먹는 주걱 부분 있잖아요. 거기 손으로 잡고 지렛대 원리로다 이렇게 비틀어서 뺐던 것 같습니다. 탁 뭐 끽끽 뭐 이런 소리가 났을래나? 뭐 근데 그때 벤치도 없었어요. 하긴 80년대에도 중대 보급병이 관리하는 공구를 보면 요즘 제가 혼자 가지고 있는 공구보다도 못했던 것 같아요. 중대 벤치 하나, 몽키스패너 하나, 일자 드라이버 셋, 십자 드라이버 둘, 망치 하나, 5파운드 부러진 거 3개 빼고 멀쩡한 거 2개, 포크레인 대용 뭐 장삽 20개, 월남전 만도칼 19개. 뭐 한 개는 휴가 나간 해병이 들고 나갔다가 반납 안 한 거죠. 근데 휴가 때 그런 건 왜 들고 댕겨? 나 진짜. 아무튼 뭐 대충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미제 철조망에 까시는 미제 스푼으로 이렇게 미제 철조망을 M1 소총에 가스 활대에 감아서 링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치약 껍데기. 옛날 치약은 럭키 치약. 껍데기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죠. 그걸 링 중간중간에 마디처럼 감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철렁대는 소리가 좀 더 요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설의 해병대원들은 이 치약 껍데기보다도 캔맥주, 예전엔 깡맥주라고 했죠. 아무튼 이 깡맥주 껍데기를 잘라서 링에다 감아줬는데 이게 분명히 럭키 치약보다는 좋은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깡맥주는 아마도 크라운 맥주 같습니다. 조선 맥주 주식회사였나? 동양맥주에서 만드는 오비 맥주는 군납으로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투자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링을 만들고 나면 안에다 베어링을 넣었는데 60년대에는 459경 권총에 탄두를 넣었다고 합니다. 45구경, 45,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그러면 그 탄두의 직경이 최소한 45mm? 그렇진 않죠. 45mm M203 그게 이제 유탄이 40mm니까 그거보다도 굵다는 건데 권총알이 그 목욕탕 그 해바라기 그 아저씨들 물건보다도 굵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4.5mm인가? M16이 5.56mm예요. 권총알이 M16 그거보다도 가늘어요. 459경 권총이라고 하면 45mm, 4.5mm가 아니라 0.45인치를 말하는 겁니다. 즉 11.4mm 정도 돼요. 그러면 경기관총이라는 뜻의 LMG 캐리바 30은 0.3인치, 즉 7.62mm가 되고 중기관총 캐리바 50은 0.5인치, 그러니까 12.7mm가 되는 겁니다. 굵기로 따지면 캐리바 50, 그 다음에 459경 원총 캐리바 30, M16 이 순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링 안에다가 459경 탄두를 넣었던 거는 70년대에 들어서는 부대에서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탄두를 얻기 위해서 멀쩡한 실탄의 탄두와 탄피를 분리해서 썼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총 사격장에서 구한 탄두는 설령 돌에 맞지 않아서 찌그러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기스나서 이런 자세용 링에는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링 안에 들어가는 다마라고 해서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게 다마라고 하면 왜 자꾸 그 목욕탕에서 그 흉측한 그 몰골에
그 물건들이 생각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양이 엄청 이상해졌어요. 그 뭐 해바라기라고 그러나? 예? 아무튼 그걸 보면 그 쌈박질하다가 운명에 맞아가지고서 니주간에 씨밥받은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 그 물에 데쳐가지고 썰어 놓으면 한 2접시 나올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고 그거 가진 선배님들을 놀리는 건 아니니까 승질 내진 마세요. 예, 저도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한 뭐 3만 원에 야매로 안 되나? 아, 도둑놈 심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나저나 해병대는 특히 휴가자들은 왜 이렇게 링을 고집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해병대는 오직 개폼 잡기 위해서 쇼다림에도 불구하고 링을 착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예, 인정합니다. 뭐 키 작은 사람이 링 차면 안 어울리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어울리지 않는 걸 알면서도 차고 나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차고 서울역 광장 돌아다니다 보면 걸음으로 옮길 때마다 이 링이 이게 앞뒤로 다 철렁철렁 이렇게 하다 보면 발목에 뒤를 때렸다가 앞을 때렸다가, 즉 링이 앞뒤 왕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행이 쉽지는 않죠. 신경 쓰입니다. 특히나 무거운 링을 찬 상태에서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도망, 해병대 도망이 아니죠. 어쨌든 그냥 뛰다 보면 이 링이 상하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종아리에 있는 털이란 털은 죄다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휴가 나온 해병이 뛰면서 아야 뭐 이렇게 얼굴 찡그리고 뛴다면 그건 지금 그 대원의 종아리 털이 계속해서 뽑히고 있다. 아니, 링이 종아리 털을 아예 위아래로 완전히 훑어버리고 있다. 그런 뜻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 링을 고수한 이유는 물론 자세였을 겁니다. 자세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진실 하나. 이 링은 휴가 나온 해병대원의 최후의 보루, 자기 방어를 위한 전투 장비였다. 이소룡에게 쌍절곤이 있었다면 해병대원에게는 링,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짓단에 채운 스프링,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해병대 이 새끼들, 야마 구라도 정도껏 채지. 그게 나무 작대기보다 나아. 나 살다 스프링으로다가 자기를 방어한다는 놈은 니들 해병대가 처음이다. 아주 혼자서 리사이트를 해요. 왜? 그 용수철을 튕겨서 하늘을 한번 날아보시지. 여보세요. 왜 그렇게 제 말을 못 믿으세요? 이 링이 어느 정도 강력한 무기가 되냐 하면요, 일단 급박한 상황에서는 바짓단에서 이 링을 꺼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워카 위에다가 댄잎 묶듯이 워카끈으로 단단히 묶어놨잖아요. 그럼 분초를 다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 바지 속의 링을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아까 바짓단을 먼저 묶고 바지를 내려서 링을 채운 다음 바지를 다시 걷어 올려서 입었다는 그 범상치 않은 그분처럼 허리띠를 풀고 바지가 흘러내려서 발목에 걸리면 그때 링을 풀어서 꺼낸다? 어디? 서울역 광장에서? 해병대 가오가 있지. 거기서 바지를 발목에 걸치고 빤스바람에 서 있으라고요. 그리고 바지가 발목에 걸려 있는데 상대가 공격을 해오기라도 하면 도망도 못 가요. 한 발짝 뛰기도 전에 발목이 걸려가지고 서울역 바닥에 얼굴 긁는 거죠. 휴가 복귀하고 나면 타군한테 맞았다고 제대할 때까지 대우도 못 받아요. 이런 바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양손으로 바지의 허벅지 부분을 잡고 순간적인 힘으로 바지를 위로 쭉 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묶어놓은 댄님, 바짓단이 쭉 달려오면서 링은 발목에 걸리겠죠. 하지만 자세 놨던 바짓단은 미친년 고쟁이보다도 더 흉한 꼴을 보일 겁니다. 근데 방법 없어요. 육군 그저 헌병한테 안 잡히려면 1대 4인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라도 잽싸게 꺼내서 휘둘러야죠. 이 자식 계속해서 스프링 가지고 노가리를 푸네. 그게 힘이 있어 임마. 그리고 네가 해봤어? 내가 정말 그런 걸 꼭 해봐야 알아요? 물론 해병대 장교들은 휴가 나갈 때 위장복이라 링을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링을 휘둘러서 무기로 쓰는 걸 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 사고 치고 들어온 걔들 살살 구슬러서 물어보면 중대 선임하사한테는 거짓말해도 소대장한테는 다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적게는 뭐 한두 살, 많아봤자 뭐 5살, 뭐 4살, 뭐 동갑도 있어요. 소대장하고 말년 병장하고는. 이게 뭐 다 친구 같은데, 소대장이 뭐 일제시대 뭐 고등계 형사가 아니잖아요. 고문을 해요? 아니, 그럼 걔가 육군 헌병한테 잡혀가지고서 4대1로 인명에 맞아야 소대장이 내가 속이 시원해요? 그 새끼 눈탱이 밤탱이 됐으니까 속이 후련하다. 아유, 고소해. 행복해라. 이렇게 해요? 소대장이라는 놈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래서 안 봐도 다 알아요. 왜? 너무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제 믿으시겠죠? 그럼 이 링을 무기화하는 과정,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쭉 잡아 올려서 바지단을 미친년 고쟁이처럼 만드는 것까지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링은 세무워카 위 발목에 걸린 상태. 이 링은 원래는 일자형이지만 그 안에다 베어링을 넣고 둥글게 해서 양쪽에 고리를 채워주면 완성되는데, 이 고리를 풀면 다시 일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에 들어있는 링이 담아 그게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링은 양쪽으로 모두 베어링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한쪽으로만 넣었다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 쪽을 잘 쥐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 안에 든 베어링 약간 반대쪽으로 몰리고, 그때 이걸 돌리기 시작하면 한쪽으로 몰린 베어링의 무게 때문에 원심력에 의해서 강력한 회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소리도 제법 살벌했겠죠. 바람을 가르는 소리, 윙윙, 쌩쌩, 싱싱. 아무튼 전 돌려보진 않았어요. 전 몰라요. 이때 살상 반경은 늘어진 용수철의 길이만 약 1m. 안에 든 베어링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의 회전 반경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대부분은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역이라든가 용산역, 영등포 뭐 이런 데서 누구를 일대 몇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유튜브에서 폭력을 조장한다면서 제재가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해병대원의 무용담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링을 거꾸로 잡았기 때문에 이걸 돌리는 순간 안에 들어있던 베어링이 단발 사격도 아닌 자동으로 전부 발사되는 바람에 원심력을 잃은 힘없는 용수철을 휘두르다가, 안 봐도 비디오죠. 그게 뭐 이렇게 농악에서 상모 돌리기 뭐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 안에 링이 다 담화가 다 빠져버렸는데. 아무튼 이게 상대에게 아무런 위협도 주지 못한 관계로 풀어진 바짓단, 한쪽만 풀어졌겠죠. 한쪽에 링이 그대로 있었을 테니까. 아무튼 그 상태로 해병대 자세, 가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튀었다는 그런 예비역도 계십니다. 그 바짓단 풀어진 그 뛰는 모습 보면 진짜 가관이었겠네. 쪽팔려야 돼. 오늘은 해병대 출신들에게는 별것도 아닌 링을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주제로 정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조망을 잘라서 수제 링을 만들었다는 70년대 261기 선배님의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80년대 저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고, 온통 물 빠진 군복에 통일화 신고 훈련에 노가다를 했던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휴가나 자세가 필요할 때면 모든 가용자재를 총동원해서 해병대의 멋을 유지하고자 했던 선배님들의 사연이 있어서 오늘 이걸 방송의 내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밖에서만큼은 전혀 거짓 티를 내지 않고 아주 부잣집 아들인 양 수제 명품 패션으로 해병의 멋을 끝까지 지키신 선배님들이 멋있습니다. 해병대 패션의 완성은 링. 철조망 잘라서 그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들의 인간 승리, 의지에 경탄을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